지금 이재명 대표가 얼굴에 웃음기 싹 사라지고 네. 완전히 뭐 굉장히 심각한 말투로 막 얘기를 하면서 뭐 그다음에 이제 국정 안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 어우. 아니 이렇게 국정 안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탄핵 협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희 때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지금 네. 오세훈 시장이 상황놀이에 심취했다. 네. 당신이야말로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의 리스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말은 굉장히 시원하게 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진실성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예. 지금 보면 얼마나 절실한지는 보입니다. 국정안정협의체를 참여해달라. 네. 그리고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십시오. 네. 아니 이 말은요. 지금 할 게 아니라 20번이 넘는 탄핵 발의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각종 특검법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국정 발목을 잡지 말고 그때 했었어야죠. 그렇죠. 아유, 그때 그때 정말. 여야정 의정협의체가 어디고 들어오라고 할 때 절대 안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켜라 이 얘기만 하면서 매일 거리로 나섰던 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데 지금 와가지고 국정안정협의체에 들어와 주시면은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다 가져다가 좋으니 들어와서 같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난국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결국 비상계엄까지 가게 만들었잖아요. 거의 사실은 유발자죠, 유발자. 유발자. 거의 유발자잖아요. 물론. 구타 유발자. 네, 저는 이를테면 저는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실에서 말입니다. 네. 선생님 없을 때 끊임없이 몇 명이 사람 주위에 달려들어갖고 방구 끼고 트름하고 째려보고 네, 그다음에 때리려는 신용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네. 거기 CCTV도 없고 애들이 온통 같이 했기 때문에 증인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냄새는 남지 않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앉아있던 그 학생이 잘 참아야 되는데 정말 어리석은 대처를 한 겁니다. 뭐야 하면서 사람들 많이 때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나중에 한 대씩 때린 그 친구만 학폭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렇군요. 그 앞에 괴롭혔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앞에 괴롭혔던 않는다니까요. 애들은 처벌 안 받고. 왜냐하면 방구 꼈다고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그날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저 그날 너무 위장이 안 좋아서 그냥 트름한 건데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지금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학폭 유발자, 그 구타 네. 유발자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구타 유발자라는 영화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학폭 유발에 비유를 하신 거고 네. 학폭을 유발 비유했는데 마지막에 한 대 때린 놈만 처벌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비유를 하면은 결국 참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야 나와 씨 해가지고 제일 센 사람이 하나가 비상계엄을 때려서 구타를 한 거죠. 그렇죠. 구타를 했더니 이제 드디어 온갖 야유하고 놀려서 때리도록 학폭을 유발한 애가 나 맞았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학폭위로 가져간 거네요. 그렇죠. 학폭위로 가져가서 지금 퇴학이냐 정학이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괴롭히는 거하고 정말 이렇게 행위를 해서 때리는 거하고는 완벽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자다가도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상황을 만든 민주당의 책임 이거는 정말 역사에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예. 민주당이 국정안정협의체 만들고 착한 척 들어와 주세요. 주도권 다 가져서도 좋아요. 여건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네. 진짜 착한 척 하는 거네요. 이제 교실에 선생님 들어왔어요. 교실에 선생님 들어왔으니까 저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저는 이렇게 협의를 여야정 협의 다 좋아하거든요. 이러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진짜 역겹죠. 이게 열받아요. 예. 근데 지금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 얘기한 게 지금 입으로는 국정,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기업 죽이는 법, 예를 들어서 국회 증언 감정법 그렇죠. 이런 것들 지금 국회에 내놓고 있거든요. 아니 삼성전자에다가 이 흔히 좌파가 하는 수법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에서 산재가 일어났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네 산업체 업장 내에
무슨 뭐 디스크 뭐 반도체 관련 뭐 디스크 그 세척실 공개해라. 세척실을 공개하면 거기에서 쓰는 어떤 세척제가 쓰이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산업 기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과거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예전에 막 국정감사 나간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었는데 이런 짓들을 지금 법으로 만들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협박을 하고 있냐면 한덕수 잘 들어. 당신은 지금 권한 대행이지만 당신한테는 거부할 권리가 없어. 거부하면 당신도 탄핵이야. 라고 해서 지금 실제로 약간 한덕수 총리가 쫄았다 하는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잖아요. 아 지금 쫄은 게 그 예. 뭡니까 이거잖아요. 야, 이 학교에서 아까 학폭으로 비유를 하시니까 네. 거부해봐. 거부해봐. 저 봤지? 제 학폭이 보내는 거 봤지? 너 그럼 또 너도 학폭으로 고발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거죠. 야, 너는 막아서도 안 돼. 막는 것도 학폭이야. 막 이렇게 그렇죠. 지금 막는 얘기한 것도 거야. 학폭이야. 예. 야, 너 지금 손 올리지 마. 손 올리지 마. 손 올리면 학폭이야. 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제일 학교에서 일진이고 제일 못됐어요. 네. 학교에서 일진이고 제일 못됐는데 담임 선생님은 걔가 착한 줄 알아. 지금 그런 식의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하면 한덕수 총리한테 손해일까요? 민주당한테 손해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한덕수 총리가 너무 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됩니다.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탄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자리를 차지할까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우리 그 정부 조직법에 네.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부 총리입니다. 네.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저 자리를 물려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한덕수 탄핵, 오케이. 그럼 최상목 해. 네. 최상목 저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 통과시킨 이 법 거부할 거야? 그래. 최상목 탄핵. 그럼 이주호 앉으세요. 이주호 앉아서 또 법을 또 거부했어? 너도 탄핵?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 깡패구나 하는 걸 오히려 명확하게 저는 알게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네. 국정은요. 국무위원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이 지금 19명인데 네. 이 뭐 거의 이번 탄핵 민주당 탄핵과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 일부 의원 사퇴 네. 이런 것 때문에 국무회의 자체가 지금 사람 구성이 안 될 정도로 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벌써 국방부 장관 나왔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 사퇴했죠. 네, 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 이미 계속 공석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 19명에서 16명이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16명이 그러니까 3명 빠지고 16명 남았는데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15명 이상이어야 돼요. 네. 그 정부 조직법이나 이런 맞습니다. 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그리고 국무총리가 뭐 부의장,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탄핵으로 날려버리면 네. 이제 국무회의를 구성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은 이걸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인생을 정말로 막 그러니까 고위 정말 관료로 아주 뭐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온 분인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아마 네. 마지막 인생을 내가 탄핵당하는 총리, 탄핵당하는 권한대행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는 개인적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전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내 네. 명예를 위해서 이게 내 양심상 이건 우리나라를 망치는 법인데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사인하고 만다. 이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한덕수 총리한테 놓여 있는 과제가 크게 3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양곡법을 비롯한 그 뭐 농민 관련법 이렇게 6개 법안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하고 상설 특검 내란 관련 상설 특검법,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야 되는 거. 네. 이걸 가지고서 뭐 여당은 해도 된다, 뭐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뭐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3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예. 헌법과 법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따라서 네, 네, 결정하겠다. 네. 나의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네. 만약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네. 양곡법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거 왜? 총리 시절에도 한덕수 총리가 국회 질의할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양곡법은 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이게 마치 그 보기에는 뭐 쌀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나라에서 다 보전해주는 네네네. 그런 제도처럼 해서 좋은 거고 약자를 보여주는 제도일 줄 모르지만 이게 실제로는 국민들 세금으로 그 쌀값 주는 거 쌀값 떨어졌을 때 우리 돈에서 연간 뭐 10만 원씩 15만 원씩 빼가지고 쌀값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면은 근데 쌀이 오히려 남아돌잖아요 지금. 뿐만 아니라 쌀을 안 키우던 분들도 그러면은 쌀을 키우게 그렇죠. 됩니다. 쌀 농사 안 하던 지금 예. 쌀 농사 쌀 경작지를 없애야 되거든요. 네. 쌀 경작지 없애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많이 주잖아요. 예, 뭐 예. 특수작물 재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더 도와준다든지 네. 하는데 이거는 쌀 재배에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주니까 사실상 크게 보면 농업을 죽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이 선진화될 기회를 박탈하고 맞습니다. 오히려 농민들을 보조금에 연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전락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곡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국회 증인법, 증언법, 예. 이 증언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하고도 면밀하게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이거를 정리를 잘 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그러니까 믿고 저는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국회 질의에서 네. 총리 자격으로 양곡법은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경제 관료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경제 관료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정책 하나가 우리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경제 관료 출신의 한덕 총리가 이거를 거부권 행사 안 한다면 네, 정말로 이제 경제 관료로서 자기의 평생의 맞습니다. 공직 활동에 오점을 남기는 게 될 수 있을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탄핵하겠네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 양곡법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할 시간이 이번 주 21일 토요일까지거든요. 네. 그런데 어저께 그 국무회의에는 안건으로 안 올렸어요. 예, 그러면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저 탄핵에 쫄았구나. 네, 탄핵으로 협박하니까 안 했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또 취재에 따르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할 거라고 하거든요. 예,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관료들이 몸보신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예. 하지만 저는 한덕수 총리께서 본인의 이 공직자로서의 인생 때문에 예. 이렇게 본인이 평소에 내가 아는 경제 원칙상 이거는 해서는 안 돼라고 했던 것들을 그 탄핵이 무서워서 도장 찍어주고 그냥 넘겨버릴 그런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진짜 탄핵 되시겠네. 근데 탄핵해가지고 그 다음 이어받는 그러면은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 여기도 경제 관료죠. 예. 정통 경제 관료. 맞습니다. 경제 관료가 예. 이걸 또 할까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이를테면은 자기 원칙의 문제에 예. 원칙과 자기의 이제 처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야당의 전략으로는 그냥 한덕수 총리를 잡고 네. 계속 협박과 뭐 읍수와 멱살을 잡고 혼내는 게 쉽지 이렇게 아래로 자꾸 한 명씩 탄핵을 계속해가게 되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니 계엄이 잘못된 거는 맞는데 지금 계엄 사태를 겪고서도 민주당은 또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어? 이 당은 정말 앞으로 정권을 가져갈 수 없는 당 아니야라는 생각이 지금 퍼질 겁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가 무섭게 얘기했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은 절대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마라. 너는 현상만 유지해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현상이 이제 민주당 우월적 현상을 유지해라. 지금 이 특명인 거잖아요. 그렇구나. 민주당 우월적 현상을 유지해라. 네, 네, 그거잖아요. 근데 이 딜레마가 현상 유지해라 해서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네, 그 헌법재판관 3명도 현상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임명하면 안 돼요. 안 돼. 근데 또 헌법재판관은 임명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모순에 빠지네요. 지금 자기네 지금 말든지 이리저리 막 손발이 안 맞고 막 그래.